안녕하세요. 핀테크 투데이 그리고 핀테크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임명수라고 합니다. 핀테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내오는 와중에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기본법이 있을까라는 걸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짧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 현재 법안에, 그리고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와 정책 제안,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95조 원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평균 거래 대금이 약 6조 정도,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880만 명, 엄청난 숫자이고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가상자산이 현재 실제로 시중에서 돌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2025년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우리 한국은 가상자산, 즉 디지털 시장에서 허브로 부각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법 발의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6월 달에 발의가 됐죠. 이게 발의가 되면서 이쪽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희망적인 분석들도 내놓고 또 그렇게 또 기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특징 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자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 그 자산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상자산 금융의 상품화에만 더 포커싱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미비했어요. 그리고 산업 육성 측면에서 역시 고려가 미비했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규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법적 규제 공백 상태로 인해서 법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개별 법률마다 정의가 달라서 법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세 번째로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또는 블록체인이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 쪽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처별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중복 규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처에서 혼란을 일으키면은 일선에서는 더 큰 혼란 상태에 빠지겠죠. 법률적 블록체인의 정의 혼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분산원장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요. 분산원장, 그리고 전자증권법 역시 분산원장에 기록돼,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분산원장에 기록,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에도 역시 다수의 참여자 합의를 통해서 분산원장이죠. 산업진흥법에도 분산된 장부의 합의에 의한 거래, 정보통신융합법에도 다수가 공동으로 기록 관리하는 거, 검증하는 분산형, 모든 법률이 분산원장이라는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분산원장이 뭐야?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그 수계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총괄하는 모법적인 블록체인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 정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미비 상태죠. 산업 모델 개발 및 투자가 유치가 어렵습니다. 산업 간 융합 서비스 개발이 늦춰집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치 않아서 피해 발생 시 구제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할 규제기관의 본인으로 인한 발견된 감독이 분산으로 인한 감독이 부재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별 법률과 규제를 통해서 분절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분절적 접근 방법은 현재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 접근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상이한 블록체인 정의와 규제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동일 기술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충돌 규제가 발생합니다.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산업계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해서 법적 정의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분절적 접근 방식은 우리 한국이 참고해야 될 사례라고 봅니다. EU의 미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는 미국과는 달리 포괄적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기술 중립적 접근, 차별점임, 그리고 원칙 기반 규제, 가상자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본질은 블록체인은 기술 인프라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가치의 표현입니다. 법적 성격은 블록체인은 기술 표준이죠.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재산권입니다. 주요 활용은 기술 인프라 쓰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은 가치 표현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법제로는 블록체인은 법적 정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법률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이 산재하면서 각각의 법률이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각각의 법률이 각각의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과 인터넷 콘텐츠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중심의 협소한 접근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산업 생태계 지원이 부족합니다.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과 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근거로 해서 별도의 기본법 없이는 디지털 경제 토대를 완전히 구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은 모법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법제의 기준을 제공하게 되죠. 금융, 물류, 의료,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통한 규범적 토대가 마련될 겁니다. 가상자산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중급법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국제 표준화 조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기술적 정의를 분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죠. 블록체인 기본법은. 그 다음에 차별화된 법적 취급이 가능합니다. 충돌 없는 정합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의 기술 도입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 생태계 지원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창업 리스크가 감소되죠. 규제 샌드박스 정의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전용 육성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초기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투자 및 자금 조달 활성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산업 생태의 전체적인 진흥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표준화 주도, 그리고 블록체인 도입 촉진, 산학연 협력체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자, 예상되는 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폐단이 법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사법 판단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죠. 적용 법률에 충돌을 보고 있죠. 산업계에서는 상당한 경쟁력 저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표준과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상호 협력, 상호 공존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틈새가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기본 구조는 분산원장 기술을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각종 법률에 분산원장이라는 걸 표현했는데 이 분산원장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산업 육성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모법으로서 다른 관련 법령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법적인 안정성을 갖게 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산업 참여에 대해 법적 확실성이 높아져서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산업 발전 역시 촉진하게 될 겁니다. 2025년 이후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적 기반 마련은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법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포괄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법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블록체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본법을 선제적으로 제정해서 일관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본법의 제정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해내야 될 법안입니다. 여지껏 블록체인 기본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업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